자, 지금부터 I wish, as if, it's time 가정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ish 가정법인데요. 자, I wish 가정법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I wish 가정법 과거, 두 번째는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습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가정법을 이해를 했다면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밑줄 그어볼게요. I wish를 쓰고 뒤에 문장을 쓰는데 주어 다음에 동사의 과거 시제를 쓰면 우리가 이걸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고요. I wish 다음에 주어 쓰고 had 플러스 pp로 쓰면 이걸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if 절에서도 가정법 과거 뭐라고 했었겠죠?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현재 사실에 반대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 if 절의 시제를 과거 시제로 썼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I wish 다음에 주어 동사의 과거형을 쓰면 뭐뭐라면 좋을 텐데의 의미고 현재 일에 대한 유감이나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자, 예문 볼게요. I've never had my own room. I wish I had my own room. I've never had. have 플러스 pp. 니까 뭐예요? 현재 완료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뭐예요? 가져본 적이 없대요. My own room. 내 소유의 방. 내 방을 가져본 적이 없대요. I wish. 내가 바래요. 뭐를 바라는 거죠? I had my own room. 내가 내 방이 had로 썼어요. 자, 시제를 과거로 썼네요. 내 방이 있었다라면 좋을 텐데요. 있다면 좋을 텐데요. 여기가 과거지만 현재 일에 대한 유감이나 아쉬움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내 방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자, 그럼 밑에 화살표 볼게요. 자, 화살표에 직설법이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위에는 가정법. 내가 내 방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 방이 있으면 좋을 텐데. 자, 그러면 실제로는 뭐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I wish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꿀 때 I'm sorry. I'm sorry 하면 미안하다라는 뜻 말고 유감스럽다라는 뜻이 있어요. I'm sorry. 나 유감스러워요. 뭐가? 내 방이 없는 것이 유감스럽겠죠? 자, 그래서 위에서는 지금 과거로 썼잖아요. 있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실제로는 없기 때문에 have에 not을 붙여야 되는데 have가 일반 동사니까 not을 못 붙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I don't have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I'm sorry, I don't have my own room. 나는 내 방이 없어서 좀 유감스럽다. 이런 의미겠죠? 자, 2번 가겠습니다. I wish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I wish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의 시제를 뭘로 쓴다는 거예요? had 플러스 pp. 과거 완료로 썼다는 거겠죠? 자, 뜻 밑줄 그어볼게요. 뭐라고 해석하죠? 뭐뭐 했더라면 좋을 텐데. 과거의 일에 대한 유감이나 아쉬움을 표현한다. 예문 볼게요. My grades are bad. I wish I had studied harder for the exams. 내 성적이 are bad. 나빠요. I wish. 내가 바라는 거죠. 뭐를? I wish 다음에 주어 쓰고 시제가 뭐죠? had studied예요. 그러면 과거 완료네요. 그럼 뭐라고 해석해요? 내가 시험을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좋을 텐데요. 공부했더라면 좋을 텐데요. 과거 완료로 썼으니까 공부했더라면 좋을 텐데 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자, 밑에 화살표에다 직설법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럼 사실은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겠죠? 그래서 I'm sorry. 내가 유감스러워요. 뭐해서? I didn't study harder for the exams. 시험을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던 게 유감스럽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에 had studied니까 과거에 대한 유감이니까 공부를 하지 않았던 거 didn't study 과거로 쓰면 됩니다. 자, as if 가정법 보겠습니다. 자, as if 가정법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as if 가정법 과거가 있고요.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습니다. as if 다음에 주어 쓰고 동사의 과거형을 쓰면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고요. as if 다음에 주어 쓰고 had 플러스 pp 과거 완료의 형태를 쓰면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릅니다. 접속사에서 종속 접속사 중 부사절 접속사에 보시면 다섯 번째가 뭐였어요? 양태가 있었어요. 양태가 뭐죠? 모양과 상태를 줄임말이죠. 여기 보시면 as if가 있고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란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책으로 가서 as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 as if를 쓰고 주어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을 쓰면 밑줄 그어볼게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할 때 씁니다. 예문 볼게요. Julie explains the concept as if she were a teacher. 줄리가 explains, 설명합니다. 뭐를? 컨셉을 설명합니다. as if 나왔어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she were a teacher. as if 다음에 주어 쓰고 동사의 시제를 과거로 썼어요. 그럼 뭐라고요? 가정법 과거라고 했죠? 그럼 뭐라고 해석해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현재로 해석합니다. 마치 그녀가 선생님인 것처럼 컨셉을 설명한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as if 절에 주어가 she예요. 그러면 원래는 비동사를 was를 쓰잖아요. 하지만 가정법에서는
자, 앞에 if절 가정법 배운 것처럼 비동사는 다 뭘로 쓴다? were로 쓴다. 이 부분을 좀 주의해 주세요. 자, 밑에 화살표에 직설법이라고 써주고요. 위는 가정법이라고 써주세요. 자, 직설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럼 줄리가 선생님인 것처럼 컨셉을 설명한다는데 사실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아니겠죠. 그래서 as if는 직설법으로 바꿀 때 in fact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은 줄리가 선생님이 아니다. 현재 시제고 not을 붙여야 되니까 Julie is not a teacher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두 번째 as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as if 쓰고 주어 다음에 had 플러스 pp로 쓰는 거겠죠. 밑줄 그어볼게요. 그럼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이라고 해석하고요.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할 때 씁니다. 예문 볼게요. Jake talks as if he had lived in New York for a long time. Jake가 talks 말해요. as if가 나왔네요. as if 다음에 주어 쓰고 동사를 뭘로 썼어요? had 플러스 pp로 썼어요. 아, 가정법 과거 완료네요. 마치 뭐였던 것처럼 오랫동안 뉴욕에 살았던 것처럼 말한다. 이 말이겠죠? 화살표에 직설법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럼 사실은 뭐예요? 오랫동안 살았던 것처럼이니까 사실은 살지 않았다겠죠? 과거고 부정으로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Jake didn't live in New York for a long time. 사실은 제이크가 오랫동안 뉴욕에서 살지 않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C로 가겠습니다. 밑줄 그어볼게요. It's time 쓰고 가정법을 쓸 수 있는데요. It's time, 주어, 동사의 과거형을 쓰면 밑줄 그어볼게요. 뭐뭐 할 때이다 라는 의미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한 재촉이나 유감을 표현합니다. 예문 볼게요. It's time you went to bed. It's very late. It's time, 뭐 할 때이다. 자, 주어 쓰고 동사의 과거형으로 썼네요. 뭐 할 때이다. 잠자리에 들 때이다. 이 말이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잠자리에 들었어야 되는데 너 아직도 안 들었구나. 이런 의미가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 시간이야. 잠자리에 들 때야. 이 말이겠죠? 오늘 배운 가정법은 앞에 if 가정법을 이해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해를 못했다. 그럼 이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if 가정법부터 확실하게 알고 와야 됩니다.